제가 생각한 가능성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의 전반적인 맥락과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한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거나 미국 기업이 너무 바빠서 한국 너네랑 같이 협업을 할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보니까 한국어 언어 소스가 좀 부족하네? 요러면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랑 같이 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협업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어, 한국 기업한테 그 인공지능 번역 데이터를 그간 쌓아온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에 그게 그냥 쑥 이렇게 흡수되도록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한국 그 언어 소스를 사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게 될까? 아니면 이 부분에 뭔가 미국 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라면 법률 분쟁이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와중에,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기간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그 대기업에게 미국 그 인공지능으로 번역을 해내는 그런 플랫폼에 한국 소스를 다 줬는데 얘네가 항상 한국 기업 우호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분쟁이 생기면 그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와중에 품질 관리에 이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 그 공백이 생긴 그 기간에 그 시스템에 품질 관리가 안 되는 와중에 만약에 사용자들이 아무 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품질에서 어떤 오류가 생겨도 고객들이 그걸 그냥 믿고 인간 번역가에게 검수를 받지 않고 그냥 기계 번역 돌린 거를 그냥 아주 중요한 사안에 그걸 막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인간 번역가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번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기업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사건들이 생기겠구나. 번역이 왜 중요하고 번역에서 무엇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인공지능 번역기에 넣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기업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큰 사건들이 좀 몇 개 터지면 그제서야 인간 번역가들을 감수자로 예를 들어서 아예 고용 안 하고 다 싹 잘랐다가 나중에 다시 고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줄이려고 그 전에 예를 들어 100명의 번역가를 고용했다면 사람들 다 싹 다 자르고 한 뭐 10명만 남겨놨다. 그런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서 10명이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10명이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량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제서야 또 뒤늦게 뽑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걸 다 넉넉하게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번역가 인력을 구성해놔야 된다라는 걸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이런 커다란 사건을 터진 걸 보면서 나는 손해를 안 보고 안전하게 사업을 잘 운영하려면 번역가들을 안전하게 에이전시를 통하든 누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국어 패치가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한국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정부의 힘도 빌려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보다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붓다가 이 개발이 진행되다가 어중간한 수준에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 품질이 또 엉망이 될 수 있겠죠.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번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그런 기업들은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건 간에 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
인공지능 그 번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써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좀 더 내 잠재 고객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더 가깝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섬세하게 고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어, 그래서 번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업들만 번역가나 언어 전문가들을 고용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덜 침투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 덜 침투되려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는 것처럼 내용은 글씨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번역가라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입문 지식이 없다면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나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한테 좀 반복적인 그런 노가다 작업 이런 것들을 맡기고 인간 번역가는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 맥락을 잘 파악해내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나? 글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번역을 실제로 해보고 번역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번역 과정을 AI한테 맡겼을 때 얘가 자주 만들어내는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그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 번역가는 번역 작업만 하고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번역의 품질을 감수하고 또 외국어, 한국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그 능력에다가 어떤 특수한 전문 분야 지식을 같이 겸하고 있다면 어떤 번역 프로젝트를 이 방향으로 번역을 진행해 이렇게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 혼자 번역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들 방향은 맞는데 여기저기서 오류가 나오면 그걸 가서 일일이 다 수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혼자서 분명히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미래에는 뭐 대부분의 이 일들을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인간의 노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번역가들만 살아남아서 번역 업계가 다 이제 기계로 대체될 거다 하는데 만약에 어떤 그 번역 사고가 난다거나 인공지능 기술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그 즉시 바로 공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과 사회의 의사소통, 뭐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굉장한 아주 위험한 그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어,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인간 번역가가 잘해야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번역문 만드는 실력이 인공지능보다 못하면 얘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AI가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에 대한 이해. 그 부분은 인간 번역가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그럼 어떻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쓰거나 말할 때 육하 원칙에 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그 시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즘 보면 그냥 키워드만 따다다다다 이렇게 내뱉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알아서 알아들어라 싶은 그런 문장을 가끔 보거든요. 논리적으로 문장을 쓰는 이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냥 요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만 맞춰버리면 기사문 수준의 아주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장, 잘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문장력이 번역 품질에도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한국어 문장에 좀 비문이 많다. 그럼 얘가 번역문에서도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기억하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한국어 실력을 꼭 키우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현재 번역가들이 하는 일이 다른 형태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사라지는 번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번역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복사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복사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뀌었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 발전에 따른 위험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에 문제가 생긴다면 번역 작업의 일부가 중단될 수도 있고 번역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당장 번역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간 번역가들이 번역 업계를 다 떠나서 작업을 처리할 사람이 없게 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져서 수소문해서 번역가들을 다시 일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가들이 조금씩 번역 업계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이 기술이, 실용 기술이 실력이 굉장히 더디게 느는 기술인데요. 반드시 사회가 돌아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데 실력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번역 업계를 지키는 사람 소수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고수 번역가들 몇 명만 있으면 되겠네? 이제 다른 신입 번역가들은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력 번역가들이 이 번역 업계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이런 흐름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적당한 난이도의 일을 그냥 편하게 처리했었는데,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거나, 그 전에 했던 그 낮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면 더 많은 일감을 처리해야 내가 월급을 만들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력 번역가들이 번역 업계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인력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초보 번역가와 번역가 지망생들한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많은 번역가들이 사라질 거예요. 단순한 작업, 난이도가 낮은 쉬운 내용 번역하던 분들, 그리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 번역하던 그분들은 그 일감이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와중에, 어, 이 AI 번역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번역가들, 감수자로 바뀌고, 번역과 감수를 겸업하거나,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겠죠. 지금 번역만 처리하는 사람 번역가라고 불렀지만 미래에는 번역 작업을 감독하고 언어의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로 처음에 스타트는 번역가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의할 사항은 미래는 분명히 바뀌고 지금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변화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변화를 어떻게 주시하느냐? 매일 정기적으로 너무 바쁘시면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기사문을 꼭 읽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인공지능에 이런 게 뜨고 있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어, 미래의 번역, 미래의 번역가, 그리고 언어 전문가로 살아나갈 수 있으려면 오늘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그 미래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미래에 이런 기술이 등장한다면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술이어야 되냐면 하나의 언어를 기준으로 다른 언어의 문화적인 차이, 특성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냥 영어라는 소스 하나만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을
파악해내고 이 문화적인 특징에 적용해서 각각의 언어에 맞는 변형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이 있다면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거예요. 영어 한 문장을 가지고 전 세계 언어의 문화적 차이에 맞는 완벽한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등장하면 번역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어서 초기에는 일일이 이제 데이터를 1대1로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많이 쌓고 그리고 요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런 단계죠. 언어 장벽을 이 허무는 번역 자동화 기술을 구현하려면 각 언어 전문가들이 이걸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붙어서. 현재 지금 수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 개발,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물로 제일 탁월한 번역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챗GPT라고 계속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 발전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지? 궁금하시면 챗GPT에 번역을 돌려보라. 기사의 특징, 뉴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사문에 뭐 향후 5년 내에 지금 있는 직업의 80%가 사라질 거다. 정말 사라질 수도 있고, 5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런 주장을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그 주장에 어떤 근거로 그 주장을 하는 거지? 라고 한번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뉴스건 간에. 그리고 그 주장, 그 근거로 내세우는 그 근거에 혹시 허점이 없나? 이게 진짜 맞나? 라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난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망한데, 근데 난 이쪽인데 느낌이 여기야. 내가 천직도 이거고, 일단 여기로 나가고 싶어. 근데 못 가겠어. 너무 불안하네.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세상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주장의 근거 같은 걸 최대한 조금 더 의심을 하고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에 허점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 그건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두 다 요 정도 수준의 혼란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발전할 거야. 걔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번역가고 의사고 판사고 뭐 다 사라진대. 한의사고 우린 어쩌지? 이 단계에서 그런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진짜 맞나? 도저히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면 그냥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게 저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밝혀진 사실 중에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이걸 공부해라. 라고 모두가 뚜렷하게 입을 모아서 말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 기술을 파악해라 라는 것처럼. 제가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번역을 시작했고, 보통 뭔가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뭐가 됐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치밀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것이 됐다라는 경우보다 우연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치밀하게 막 너무 똑똑하게 계산해가지고 막 10원 뭐 1초라도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시작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든지 그래요. 번역이든 뭐든 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지 말자. 그거를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고,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나는 계산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벌써 시작해서 계속 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나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계속 계산을 하고 따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진짜 똑똑한 거냐라는 거죠. 당장 1년 후에 이 사람이 뭐 번역 일감 받았지만 그 번역가라는 직업이 2년 뒤에 싹 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가 되고 싶다면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내 머리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치밀한 계산, 이것보다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으면 계산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나 이거 좋아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화를 주시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변화를 주시하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것을 한다. 변화를 주시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자. 이게 오늘 영상의 정리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다른 막 여러 가지 반론,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런데 이렇게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막 이런 그 영상을 또 연달아 올려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도 필요하겠다 싶으면 여기 후속 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